다시 한 번만.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하남시를 더 빛나는 명품 도시로 만드는데 일자리, 주거, 교통. 우리 하남은 그 강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강남을 뛰어넘는 하남다운 신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진짜 남양주시에 있어서 그 교통의 혁신입니다. 교통의 혁신이고 남양주가 살아가야 할 하나의 큰 변환점이라고. 보상은 둘째치고 그냥 그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철회를 해줬으는 걸 원하는 걸로 그런 마음이죠. 이 터전을 뺏기는 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상처고 희망을 뺏는 겁니다. 이건 죽음인 거야. 죽음인 거야, 우리한테는. 이 의미는 진짜 죽음인 거예요. 결사반대! 결사반대! 제가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입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2021년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 12만 2천 호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신도시 조성 계획은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목적 아래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발표와 동시에 환영의 입장과 함께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호재가 될지, 아니면 주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악재가 될지 아직까지 그 답은 명확치 않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월 19일 집값 안정화를 위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장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 사업이 아닌 지자체와 함께한 지역 맞춤형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의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는 대규모 택지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신도시 지정 이후 예상되는 지자체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 발표의 핵심은 서울은 없고 모두 수도권으로 이루어진 4곳의 지역, 바로 3기 신도시의 입지였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특징은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에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갖춰 신도시의 완벽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김 장관의 말은 결국 기존의 강남을 대체할 만한 입지로 3기 신도시를 건설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불거져온 교통난과 자족도시 기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기존보다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 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강남과 붙어있는 우수한 입지에 교통 여건까지 개선된 자족도시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신도시 입지에 편입된 경기도와 경기도 사내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기대에 부푼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성된 1, 2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주거 위주로만 조성되어서 주민이 입주하기에 앞서 교통에 관한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이런 반성하에서 3기 신도시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생력이 있는 미래형 자족도시를 건설함과 동시에 교통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개발함으로써 3기 신도시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양주는 옛날부터 도농복합 도시로 탄생한 도시입니다. 그 도농복합 도시로 탄생한 도시가 지금도 바뀐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시의 위상도 높이고 그 다음에 시의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여기 사시는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자긍심과 애양심을 가지고 정주의식을 갖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하남은 그 강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강남을 뛰어넘는 하남다운 신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현재 인구가 한 2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산 신도시에 앞으로 그 8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030년에는 계획 인구 한 40만 명의 완벽한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지자체의 셈법에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자족 기능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신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지자체, 적어도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는 반대 입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이미 집단적인 시위로 조직화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주민들을 신도시 건설 반대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일까요? 여론 수렴이나 이렇게 정책을 해서 이렇게 여기 신도시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마음이라도 좀 섭섭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이게 임시 땅 투기나 이런 걸 해서 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몇 년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시족사회식으로 각 마을마다 각 장씨, 김씨, 박씨, 석씨에서 다 집성촌으로 해서 대대로 살아오던 데인데, 이거를 글쎄 하루아침에 글쎄 그냥 뿌리째 삼촌 형제 다 헤어져서 이산가족 모양 다 뿔뿔이 살으라고 한다는 거는, 이건 아무리 국가 정책이고 주택난 해소라 한들에도 이거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 교산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석철호 위원장. 개인적으로 한번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월 11일 하남시청 광장 앞에서 지역 주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며 가두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신도시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택지 개발 때마다 문제가 되어온 헐값 보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더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다른 데 모양 그래도 저 집가 상승이나 이런 게 그냥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나 그런 데 같으면 또 덜 억울한데 여기는 5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뭐 집가 상승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게 꽁꽁 묶어놓고 정부에서 자기네들 땅 장사하는 식으로 강제 수용이라는 목적으로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다른 데 개발한 거 보시면 다들 그동안에 보면 알지만 수천억 수조 원들을 자기네들이 남겨먹잖아요. 신도시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의 주민들 역시 3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며 투쟁 집회를 여는 등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밀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 없이 발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하고 난 뒤에는 그래도 적어도 지자체장이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준다든가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치적이나 아니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언론에 홍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토지주들에게 먼저 또 그 발표 난 뒤라도 어떤 계획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선행됐으면 하는 게 좀 주민들의 바람이었죠. 물론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에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관례화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행동을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을 위한 노림수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들이 제일 속상한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절대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익숙한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살아봤자 10년, 20년 남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 땅에서 익숙한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고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무슨 보상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억울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당장 주민들은 뭐 보상은 둘째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그냥 분하고 그냥 속상하니까 보상은 둘째치고 그냥 그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철회를 해줬으면 걸 원하는 걸로 그런 마음이죠. 실제로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뿌리를 내리며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는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내몰림.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공동체의 소멸인 동시에 먹고 살 기반을 잃는 생존적 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자식들하고 어느 정도 놀아주고 나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아마 되지 않을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보상받고 뭐 양도소득세 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는 돈이 여기서 뭐 아파트나 뭐 이게 주거 공간만 가지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투기꾼도 아니고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날이 때까지 땀 흘리면서 살아왔어요. 남들은 뭐 땅 투기꾼이다,
보상 더 많이 받아서 팔자 고치려고 그런다. 그래서 너네들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는 남들처럼 똑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해서 여기 없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리 잡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이 터전을 뺏기는 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상처고 희망을 뺏는 겁니다. 남양주시 왕숙 100 택지지구로 지정된 곳에 재활용품 사업장을 두고 10년 넘게 생계를 이어온 문수만 씨. 그는 지금의 터전을 떠나며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품을 매입을 해서 뭐 처리를 하는 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뭐 다시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남양주 왕숙 신도시 예정지의 원주민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농사를 짓거나 물류창고를 운영 또는 임대하며 생업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해온 주민들은 대부분 연로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창고를 짓고 살 길을 찾았던 이들인데요. 천만 밑으로 조그만 벽만 내세워도 망치가 져서 두들겨 부순 게 그린벨트 정책이고, 우리가 또 소를 길렀을 적에 소 오양간이 좁아서 내 땅에다가 조그맣게 길렀더니 소 오양간을 싹 뜨더라고. 그래서 그냥 노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노지에서 소들이 밥 먹고 거기서 비를 흑억수같이 맞으면서 밥 주는 거고 뭐고 물통에 물이 흥건한 데서 먹고, 땡볕이면 땡볕을 쪼이고 소들이 배탈 나고, 그때서부터 나는 아주 속박을 받고, 근데 일을 못하게 돼서 그 오양간에다 벽을 둘러서 창고로다, 물류 창고로다 세를 줬더니 그 세를 다 뺏어갔어. 주민은 한두 평 화장실만 돼도 모든 범법자가 되는데, 나라에서는 343만 평을 해제하고 자기는 땅 장사, 집 장사 해놓고 볼 뿐이 더 돼요? 왜 주민의 땅을 주민한테는 이런 방구에 소리 하나 없이 다 뺏어갔냐고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도대체가. 그거는 지금 이게 남양주시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쓰는 거는 다 저기 뭐냐 일반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창고를 하든가 공장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조금 저기 변경해서 쓰는 거 가지고 정가자가 되고 또 저기 뭐 벌금을 물고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 다 얼른 쫓아낼 거야.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냐고. 난 그게 네. 그 사람들 지금 난리잖아요. 어디가 농사를 그 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여기 어디 가서 그 땅을 준비를 하냐고. 그렇게 많은 돈 안 하고 임대를 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고. 그게. 그런 저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실적인 울분을 떠나 문제는 그동안의 터전을 떠나게 되면 앞으로의 생계는 물론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신도시의 사례에 비춰 헐값 보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들과 함께 공생의 발전을 이뤄야 하는 지역시,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교산지구는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약 한 47년 이상을 그 엄격한 규제 속에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을 우리 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구 내 주민들의 이번에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물론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현실가 보상이라든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양도소득세 부분은 그간 그 정부 내에서 추진한 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서 계속 강화되어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요. 주민들이 50%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50% 동의받기 너무 어려우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분리를 해서, 면적 분리를 해서 그 주민들이
감정평가 업체 선정하기 해주는 걸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TF에 가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런 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기회 이제 이행강령에 부과된 부분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예하는 부분 이외에는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어떤 방법이 주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한 조치가 되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억울함,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상, 생업에 대한 막막함과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대한 불만,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주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결국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이 함께 협력하며 풀어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터져나온 불만은 신도시 예정부지의 주민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꼽히는 것, 바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 옆에 자리 잡은 다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그들은 왜 어떤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선교통 후 개발 그리고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 국토부가 계획한 광역대책은 많이 부족하고 구체성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천을 보게 되면은 이제 GTX-C의 조속간 개통, 과천대로 신설, 그리고 과천 송파 간 그 민자도로 노선 확장 및 우면산간도로 지하화, 그리고 선바위역 복합 환승센터 및 과천 복합터널 추진을 약속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과천은 고작 7,000호를 지정하면서 말이죠. 남양주는 이제 66,000호라는 3기 신도시 최대 물량을 받으면서 남양주시에 가장 필요한 6호선, 9호선 등의 철도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일한 철도 신설 계획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되지 않은 GTSB 노선뿐입니다. 이미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산 신도시 주민들. 결국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대책만으로는 남양주시 입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 사이 남양주 일대에 조성된 별내, 진접, 다산 신도시는 지금도 서울 출퇴근길이 막히는 곳으로 악명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신도시로 유입될 인구에 대한 교통 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철도교통망과 서울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들은 그 귀중한 시간을 길에 허비할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엄청난 불편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교통 후 개발을 원칙이라 하면서 그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없이 66,000호의 왕숙 신도시가 더해지고 양정 역세권 14,000호, 그 다음에 진접 이지구 12,500호, 진건 뉴스테이 6,500호가 더해지게 되면 총 10만 호에 늘어나는 인구만 약 30만 명입니다. 그럼 이후의 교통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최대 물량을 지정하면서 단 하나의 광역철도도 확정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미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입장인데요. 경기도와 남양주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사자 협의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서 지구별 최적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표된 교통대책과 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한 교통대책이 최단기간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대책은 물론 다 이제 해결은 안 돼,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외곽순환도로의 복숭아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교통이 완성이 되면 도로교통은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8호선 연장과 GTX에 대한 GTX 그 역사 신설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저는 GTX 노선이 확정돼서 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논란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이해가 다른 상대방일지라도 함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지를 모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데는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책의 목표는 정책 자체가 아닌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도시 건설 역시 결코 정책의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